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버스 대표 고지학입니다. 지난번에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분들 어떤 투자 전략으로 임하는 게 좋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한자, 경제와 관련된 한자성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세동점입니다. 서세동점. 말 그대로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확장해 나간다, 이런 뜻인데요. 콜럼버스가 15세기 말이죠. 대서양을 횡단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이후에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서구 열강들이 정말 배를 타고 태평양, 인도양으로 진출을 하면서 마구마구 식민지를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종이와 카약과 금속 활자를 먼저 세계 최초로 발명을 했던 중국이 서구 열강들한테 먹히게 되고,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거의 뭐 500년 동안 서세 동점의 시대가 진행이 됐죠. 그리고 뭐 양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이제 동과 서가 어울려서 평화로운 시대가 구가되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얼마 못 가고 다시 신서세 동점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서세 동점, 이게 뭐냐? 자본주의 시장 경제권의 군사동맹이죠. 유럽의 나토가 동진을 하고 있는 거죠. 동진. 러시아라고 하는 어떤 공산권의 그 강대국인 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나토 가입을 꺼렸던 북유럽 국가들을 야금야금 포섭을 하고, 다음에 러시아의 영향권에 있던 북유럽 국가들까지 나토로 끌어들이고, 바로 그 러시아의 코 밑에 있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을 시키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발끈해서 결국 전쟁을 일으킨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래서 신서세 동점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한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아시아도 그렇죠. 아시아.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를 규합해가지고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바로 이런 미국의 세계 전략 때문에 미중 갈등이 일어난 거고, 신냉전이 지금 발생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의 제1의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의 수출이 대폭 줄어든 거고, 미국 수출이 다시 늘어나고 하는 이런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신서세 동점의 세계 구도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아주 그 객관적인 그런 경제 시각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한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감히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엄청난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공약을 내걸고 있고, 중국 외 나라들에 대해서도 10%의 보편적인 관세를 매기겠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는 수출 주도의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 수출 위주의 대기업들이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 GDP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지금 뭐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풀었던 엄청난 유동성 때문에 초래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렸죠. 그래서 5%대 지금 고금리.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국의 그런 그 장기적인 그런 고금리 정책이 인플레를 어느 정도 지금 둔화시키고 있단 말이죠. 2% 중반대까지 2% 중반대까지 미국의 물가가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 다음에 미국이 지금 뭐 실업률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들이 지금 안 좋은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그런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 지금 경기 침체에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9월 달에 금리를 낮출 거다. 0.25%냐 0.5%냐가 문제지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는 시각이 지금 100%입니다.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데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인플레를 자극하는 정책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른바 트럼플레이션, 세금을 깎아주고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재정 지출을 늘리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결국 그게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고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그래서 이 금리 인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게 은행채 금리인데요. 은행채 금리는, 우리나라의 은행채 금리는 미국의 국채 금리를 따라갑니다. 연동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을 해가지고 국채를 대량으로 찍어내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은행채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를 오랫동안 압박해온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상태, 3고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환율 변동성도 커질 수가 있죠. 트럼프는 강달러는 미국 제조업체의 재앙이다. 그래서 달러 패권 시대를 끝내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렇지만은 관세율을 인상하면은 수입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고, 다음에 반이민 정책을 통해 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차단하게 되면은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을 늘리면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그게 달러와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모순된 정책인데, 근데 트럼프는 달러가 계속 달러 약세를 용인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강달러가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그 무역 관계에서는 엄청난 지금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올해 상반기만 해도 우리 돈으로 한 40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록했는데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느냐? 야, 너네 왜 미국 시장을 그렇게 약탈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너네 뭐 기업들한테 보조금 주고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 경쟁력 확보하고 그래서 미국 시장 잠식해가지고 엄청난 무역 흑자 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너네 원화가치 올려. 원화가치 절상해. 일본에 대해서 엔화가치 절상해.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가치 절상해.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처럼 일본처럼 그런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의 수출을 억제하려는 그런 압박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 가게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제 환경 하에서 주식 투자자들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뭐 해리스가 되든 해리스 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보호무역주의는 지금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해외 직접 투자주를 주목해라. 이게 이제 금융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인데요.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면은 지금보다 관세율을 올리는 그런 통상 정책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그 해외 기업들의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쌓는 관세 장벽을 피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 직접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리고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의 주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 그렇다면은 그런 트럼프의 보호주의, 관세 장벽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국내 유망 업종이 뭐냐? 기계, 건설, 제약 바이오, 음식료, 정유, 이런 업종을 꼽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에 직접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다음에
미국의 매출 비중도 큰 업종들입니다. 기계건설 같은 경우에 미국의 직접 투자 비중이 약 40%에 달하고요.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가 최근에 이 기계건설 중에서 유망한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하고 HD 현대건설, 다음에 삼성 E&A, 삼성 엔지니어링 이제 이름을 바꾼 회사죠. 삼성 E&A 등을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최근 3년 동안에 북미 매출 비중이 평균 42.7%에 달했다. 그래서 이런 미국 직접 투자 비중이 높고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이런 종목들을 주목을 해라. 다음에 음식료 업종.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K푸드 열풍이 불고 있는데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의 생산 공장이 20개가 되거든요. 20개.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도 지금 라면 수요가 폭발하면서 미국의 그 현지 생산 공장을 계속 확장하고 있고, 이렇게 미국의 직접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음식료 업종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그 가시적인 실적이 아직 없지 않냐라는 논란 때문에 인공산업, AI 관련주가 굉장히 지금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민주당 정부나 트럼프 공화당 정부도 AI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의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AI 산업이 정말 눈부시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AI 관련주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다음에 AI 산업이라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은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력 설비주, LS 일렉트릭이라든가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뭐 대원전선, 재룡전기, 일진전기, 이런 전력 설비주도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 될 수 있다. 다음에 트럼프의 중요 정책 중에 하나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겠다. 지금보다 두세 배로 늘리겠다. 사실 뭐 두세 배까지 늘리는 게 가능할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생산량은 늘릴 거다. 그러면은 석유하고 뭐 천연가스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그런 화석연료의 가격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받는 뭐 여행이라든가 택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이른바 운수 관련 업종이 굉장히 혜택을 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엄청난 보조금을 주면서 친환경 사업을 키웠고, 반대로 기후위기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화석연료, 원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내가 완전히 없애겠다. 전기차 의무화도 폐지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전기 자동차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재생에너지 분야의 국내 기업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뭐 아시겠지만은 이미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죠. LG 엔솔이 미국에 짓고 있는 배터리 생산 공장의 건설을 지금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불확실해진 거죠.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은 보조금을 못 받고 여러 가지 오히려 그런 규제만 강화가 되는 그런 우려 때문에 LG 엔솔이 배터리 공장 건설을 중단을 했고, 지금 뭐 삼성 SDI나 SK온과 같은 그런 배터리 기업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어떤 우려를 반영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트럼프 2기 재집권에 대비한 주식 투자는 미국 현지에 생산 기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미국 매출 비중이 높아가지고 트럼프의 그런 관세 장벽을 피할 수 있는 기업을 주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고지학의 경제버스 마치겠고요. 다음번에는 트럼프 시대에 채권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트럼프 시대의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